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명동 성당 미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북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교수님께서도 교황님 방한 내내 또 말씀과 메시지에 주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교황님의 첫 말씀이 좀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황께서 14일 날 도착을 하셨고요. 청와대에서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교황이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특히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평화 추구는 이 지역 전체와 이 전 세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아주 절실한 대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의 결과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이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환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누차 또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교황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교황께서는 이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출 이후에 첫 번째 부활절 미사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고요. 또 한국인을 만나거나 이럴 때도 항상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교황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역시 이 한반도가 이 분단된 국가로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환담에서도 이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교회가 이해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교황께서 그만큼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교황님의 한국에 대한 또 어떤 각별한 관심이 좀 평화였던 만큼 어제 있었던 또 한반도 평화 미사에서 나온 메시지의 의미가 좀 각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어제 가시는 날이었는데요. 네. 마지막 미사를 명동 성당에서 집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또 명동 성당에서 이 평화 미사를 하시면서 또 초청한 이들도 네. 우리 사회 약자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예.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탈북자들이라든지 혹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초청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미사를 직접 집전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가장 많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용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지은 형제를 아무 남김없이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한국 방문을 마치면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관대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모든 한국인이 같은 형제이고 가족이며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널리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와 화해의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시면서 한반도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공명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 메시지의 어떤 내용들의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일단 교황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인 말씀보다는 더 큰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어떤 희망, 입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남북한이 처한 현실은 이 서로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현재 아주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요. 이 말씀하신 화해, 용서, 평화 이거는 남과 북이 서로에게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단이 가져온 여러 가지 폐해 중에서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불신과 대립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신과 대립의 문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용서와 화해의 감정을 가지고 또 이러한 문화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분열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의 말씀은 용서와 화해와 어떤 평화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이 남북이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교황께서는 그 북한 등 아직 교황청과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다시 말해서 미수교 국가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의 뜻을 또 내비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교황께서 그 17일 날 그 해미 순교 성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청년대 폐막식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아시아 그 주교단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주교단을 향한 연설에서 아직 교황청과 관계가 없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화에 어떤 의향을 비췄습니다. 네. 물론 이 교황의 이 연설에서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황청의 이 롬바르디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하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등도 대상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의 어떤 그 이런 말씀이 앞으로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가톨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또 가톨릭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왔고요. 네네. 지금도 이산가족과 탈북자 지원 또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오고 있는데 네네. 교황님의 말씀 이후에 이런 활동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겠죠? 일단 뭐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과거 그 1984년도에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처음으로 방한을 하셨을 당시에요. 그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전두환 군부 독재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 교황 방한 이후에 이 민주화 운동이 활기를 찾으면서 결국에는 이 한반도의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그 찾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교황님의 방안도 보자면 한반도 분단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셨고 예. 또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또 전 세계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그 화해와 평화에 대한 분위기를 교양시키는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분열에 대한 이 우리 자신들의 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이 한반도의 이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황님 방안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저는 그 고려인들의 그 한반도 종주 랠리 팀이 명동 성당 미사에 좀 참석한 것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교황님을 직접 뵙고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상징물을 좀 전달하기도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올해가 그 고려인 2주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부터 이 휴전선을 관통해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랠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모스크바에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북한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MDL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현재 한국 지역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타고 직접 민간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왔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들 중에 이제 일부 인사들은 18일 날 명동 성당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이 교황님께 자신들이 거쳐온 지역에 흙으로 만든 화분이 있습니다. 네. 이 화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통일을 담은 그 염원을 담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명동 성당에서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 미사를 집전하는 것과 맞물려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교황께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미사를 또 직접 집전을 하시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사회 분위기가 좀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북한의 가톨릭 신자들이 좀 함께 했으면 더 빛이 났을 텐데 네네. 의미가 좀 크게 다가왔을 텐데 좀 안타깝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한국 천주교
이 천주교에서 그 교황님의 방한을 맞이해서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끝내 그 북한이 이걸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께서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을 찾아주셨고 또 한반도 또 평화에 관련한 네. 그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 북한에도 좀 여러 가지로 그 좀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황 방한의 여파가 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어제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됐어요. 네네. 그래서 한반도에 다시 또 긴장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교황의 어떤 평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이와 좀 반대되는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미 북한은 이번에 이 UFG 훈련을 선전포고로 간주를 했고요. 예. 선제 타격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고 또 이 8.15 대통령 연설에서는 이 북한과의 작은 규모부터의 어떤 신뢰 구축 및 공동 행사 등을 좀 제안을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통령이 8.15 연설에서 10월에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또 어떤 참석을 또 요청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제안했고, 당장 또 다음 달부터 이제 북한 아시안 게임 참여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나면은 또 남북 관계가 서로가 이제 좀 이렇게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경색 국면을 좀 벗어나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어떤 화해와 평화가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그래서 또 이산가족 상봉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그 교황님의 또 의미와 메시지에 대한 의미, 또 이런 남북관계 전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황님의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였습니다.